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입니다. 사경인 지음 더클래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외면하지 말고 돈을 공부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준 건 돈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을 억누르는 절약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과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빚을 이용해 부자가 되는데 그 원리를 깨치게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득과 부자가 되기 힘든 소득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연봉과 소득을 자랑하면서도 우울함에 빠져 사는 사람과 많지 않은 소득임에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또 무조건 아끼는 비결이 아니라 기꺼이 절약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끼느라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절약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또 부자의 기준을 바로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 기준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 부자의 기준을 알고 좀 더 행복한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 과정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와 그래프, 숫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순자산이 많은 사람인데요. 먼저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측정입니다. 미래의 순자산 목표를 세우고 현재 순자산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경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려면 기록하고 측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목표한 순자산보다 실제 순자산이 크다면 조금 여유를 부리며 작은 사치를 누려도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지출을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목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고정급여 외에 추가로 소득을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수익 구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익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 수익은 별다른 노동의 투입 없이 자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반자동 수익은 주기적인 노동 투입이 필요한 반자동 형태의 소득입니다. 노동 수익은 말 그대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투자 수익은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기타 수익은 이상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복권 당첨금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득 구분은 저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같은 소득도 사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을 투자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매일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매매하는 형태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노동 수익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 방정식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시스템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서 생계 비용을 낮추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껴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수익을 늘려가는 일은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따로 시간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제대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10년 뒤에는 강의를 개설하거나 책을 써내겠다는 목표를 가져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배운 지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계획을 하면 생각지도 않은 장점들이 생겨납니다. 일단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저 고민 없이 매일 반복하던 것들에 대해 이 작업을 왜 해야 하는지, 회사의 전체적인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능률을 올리고 성과를 개선할 방법이나 요령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윗사람이 시켜서 마지못해 할 때와 나중에 내 자산이 될 콘텐츠를 염두에 두고 경험을 쌓기 위해 할 때는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시스템 수익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기만의 사업을 하거나 모형의 콘텐츠 자산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의 배당 수익을 얻으려면 상당한 자금이 모여야 합니다. 만약 수익률이 연 6%라 해도 월 10만 원의 시스템 수익을 얻으려면 2천만 원은 투자해야 합니다. 분명히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건 쉽지 않고 지루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자 방정식에서 10만 원의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것과 10만 원의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은 효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 대부분 더 쉽습니다. 부자는 되고 싶으나 시스템 수익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생계 비용을 먼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수입이 생기면 이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생겨나는 현금 흐름으로 생계 비용을 충당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시스템 자산에 투자한 다음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 수익만으로 생계 비용이라는 지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수입이 지출로 이어지는 현금 흐름의 물줄기를 돌려서 시스템 자산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을 써야 합니다. 부잣길로 가는 투자를 늘려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이란 책입니다. 김광주 지음 솔로몬 박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앞으로 3년,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변동성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붙들고 버티는 기술을 습관으로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티면 살고 못 버티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버티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라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었기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앞으로 3년이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빠뜨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합니다. 큰 산업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경제 위기와 같은 잦은 변동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가 안착하기까지는 크고 작은 위기를 동반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것이 2008년과 같이 내부 요인인 신용 위험의 붕괴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코로나처럼 외부 요인으로 시작하여 내부의 근본적인 위험을 더욱 확대시키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은 단지 기술혁명이나 경제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일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4차 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는 세상 그 자체를 통째로 바꿉니다. 코로나는 세계 경제를 과거와 미래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으며 구시대 경제로는 훼손된 세계 경제를 결코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3년 글로벌 경제는 더 많은 유동성과 스스로 성장하는 AI 등의 4차 산업 기반의 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기존 산업의 저항이 뒤엉키면서 뺏고 빼앗는 전쟁으로 치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세계 경제는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깊고 높은 변동성에 시달릴 것입니다. 과열과 냉각이 반복된다는 것은 투자 시장에서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서 인내, 즉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심한 변동성, 즉 폭등과 폭락이 교차하는 시기에는 그만큼 기회도 많아집니다. 위기를 잘 버티면서 기회를 잘 포착하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버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비해 매출과 이익이 10배 오른 기업의 주가도 10배가 오릅니다. 시간은 버티면 이길 수밖에 없는 비결입니다. 한국만의 사례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셀 수 없는 종류의 위기가 터졌지만 뒤돌아보면 단 한 번도 극복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는 제1차, 2차 세계 전쟁조차 극복했습니다. 또한 극복 이후에는 위기 이전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버티면 돈을 버는 것은 역사적 진리입니다. 지나고 나면 꼭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팔았을 것을, 그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을. 그런데 위기가 끝나고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팔지 말았을 것을, 그때 계속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요. 재테크에서 후회할 일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결과가 달라지는 투자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버티기에 능한 사람일수록 후회가 적은 반면에 버티기에 약한 사람일수록 후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디테일한 기술이 아닙니다. 투자를 대하는 태도와 철학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해야 하고요. 좋은 기업과 투자처를 발굴하며 가치 투자를 해야 하고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양한 자산 및 종목, 지역을 나누어 투자하고 즉 분산 투자를 하고요. 동일한 자산 및 종목, 지역에서도 숱한 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조금씩 나누어 사고 팔아야 하는 분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버티기에 능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제 위기는 숱하게 많았고 그들 역시 손해를 입었지만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손실보다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러나 막상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버티는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듯이 버티기에 능한 사람들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2017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동안 경제나 재테크 관련 키워드로 시작하는 유튜브 동영상의 표지 썸네일은 온통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 과다부채, 주식시장의 버블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의 저금리와 돈풀기로 전 세계의 부채는 급증했고 경제는 분명 성장했지만 주가는 그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그러나 돈 파는 가게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이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기존의 경제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생각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과 희망보다 두려움과 공포에 먼저 반응합니다. 버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민감한 본능 때문인데요. 반면 버티는 습관으로 부자의 근육이 생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눈으로 보고 양쪽 귀로 듣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중심을 봅니다. 둘째, 목적과 목표를 구분한다. 버티기에 능한 사람은 목적과 목표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술과 전략을 구분할 줄 압니다. 먼저 인생의 큰 지도, 목적, 방향을 그린 다음에
목표나 전술을 선택하고 어떻게라는 전략을 결정합니다. 지금 필요한 돈과 나중에 필요한 돈, 그리고 그 돈들이 어떤 형태, 즉 예금이나 연금, 목돈,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 준비되면 좋을지를 생각합니다. 셋째,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이다. 급하지 않고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불리기보다 먼저 지키면서 조금씩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 자산으로 할당된 돈을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들의 총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 연금과 목돈, 예금과 주식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비결은 시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어서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시간이라는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 자산에 더 많이 할당하고 은퇴기가 다가오면 그 비중을 줄입니다. 넷째, 무질서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전 세계는 인터넷이 만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엄청난 금융 위기를 겪었지만 이내 안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마치 공기처럼 사용하며 닷컴 버블의 상징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는 버블 당시의 고점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무질서 다음은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 상상력이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버티기에 능한 사람들은 상상을 즐깁니다. 현재의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느낀다면 지금의 무질서가 만들어낼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경제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변화에 내 돈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버티기에 능한 사람은 물고기를 쫓지 않는다. 돈은 발이 4개여서 발이 2개뿐인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발이 4개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좀채 잡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무리해서 쫓아가면 행복이나 관계의 상실 등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에서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최소한 원금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에 현금이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지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재정 상태 또는 자산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버티기에 능한 사람은 몸테크에도 능하다. 버티기에 능한 사람은 돈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귀가 얇지도 않습니다. 탐욕과 거짓 유혹을 구분하여 듣습니다. 또한 항상 의논할 수 있는 조언자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두루 접합니다. 여유가 느껴지고 대화도 즐겁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시간도 존중하며 보상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몸테크, 즉 자신의 본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급변하는 투자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한층 배가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법니다. 일곱째, 그들은 나비를 본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의 토네이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을 보면서 지구 반대편의 토네이도를 상상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큰 부자가 됩니다. 경제는 상상력입니다. 투자와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산처럼 느껴지는 장벽,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나비와 파도를 보면서 지구 반대편의 토네이도와 대륙의 거대한 이동을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 뒤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볼 수 있다면 10년 후 우리는 지금보다 10배의 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티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단기 투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행운은 초보 투자자를 가장 위험에 빠뜨립니다. 꼭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게임 룰이 개인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투자 전문 금융회사와 각종 연기금 등의 기관은 자금, 조직, 정보, 시스템 등에서 개인을 압도합니다. 둘째,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장기 투자의 기본은 믿음인데요. 자본주의는 성장한다는 믿음, 장기 투자는 위험이 줄어들고 이익은 증가한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기업, 종목이나 펀드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믿음은 가치 투자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결과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이익은 증가합니다. 다만 내가 투자한 기업의 미래 가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셋째, 시간을 인내하는 습관. 투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훈련과 경험이 만드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매달 조금씩,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정하게 저축,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든 적든 소득 수준에 맞는 종잣돈은 재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버틸 수 있는 시스템. 투자는 냉정합니다. 큰 돈을 잃은 사람에겐 매몰차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습관으로 무장되었더라도 돈이 없다면 투자할 수도 또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어야 합니다. 1. 생활비와 투자금을 구분하라. 2. 빚내어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3.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한다. 다섯째, 네 가지 질문의 습관화. 버티는 습관을 만드는 다섯 번째는요, 네 가지 질문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막상 투자 환경이 요동치면 심리적인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1. 자본주의의 순환을 믿는가? 2. 매수 가격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인가? 3. 기다릴 수 있는 돈인가? 4. 아직도 여윳돈이 있는가? 버티는 사람에겐 합당한 보상이 따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버틴다는 것은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며 돈으로 직결됩니다. 2010년 1월에 미국의 스트리밍 전문기업 넷플릭스에 1만 달러를 투자하고 2020년 1월까지 10년을 버틴 사람은 42만 810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무려 4,281%의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을 뛰어넘어 10년을 버틴 사람에겐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보상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버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결코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든 서비스든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다릅니다. 단순히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망하지 않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조금씩 추스르기 시작한 2010년부터의 세계 경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콘트라티에프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는데요. 경제 파동에는 네 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오는 키친 파동, 7년에서 11년 주기로 오는 주글러 파동, 15년에서 25년 주기로 오는 쿠츠네츠 파동, 40년에서 60년 주기로 오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 있습니다. 이 콘트라티에프는 경제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에서 싹이 틉니다. 첫 번째는 증기기관의 발명, 두 번째는 기차, 교통혁명, 세 번째는 전기공학과 중공업,
네 번째는 컴퓨터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자동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터넷, 즉 통신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여섯 번째 콘트라티에프 파동의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 5G 통신, 신재생 에너지 등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여섯 번째 콘트라티에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키친, 주글러, 크츠네츠 파동과 같은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 코로나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의 핵심 DNA인 빅데이터는 스스로 성장하여 혁명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며 뚜렷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대세 상승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크고 작은 파동들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평생의 불을, 또 누군가는 평생의 후회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모든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4차 산업 관련 기업이 됩니다. 인터넷이 개인과 기업에게 공기가 되어 있듯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은 서로 다른 영역은 물론 다양한 파생 기술과의 융합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애초의 핵심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창의력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산업과 매우 다른 점인데요. 그런 현상을 통틀어 플랫폼 비즈니스라 부릅니다. 예컨대 애플은 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애플페이, 앱스토어 등 서비스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전문 기업이었지만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AI 분야에서도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AWS라는 클라우드 관련 앱 서비스 매출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동화 속의 기업 월트 디즈니가 OTT로 불려지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업체를 크게 긴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미래는 차별적인 기술이나 콘텐츠보다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언제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과 융합, 즉 시너지 파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산업의 경우 소위 선택과 집중으로 자동차 혹은 조선 분야처럼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해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4차 산업의 기반 미래 산업에서 선택과 집중은 가장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을 뿐더러 거대한 글로벌 공급 체인의 최고 꼭대기에서 거대한 물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문을 냅니다. 저자는 이들을 거대 발주처 기업으로 부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테슬라 같은 기업들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